7일차 되는 날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사실 루앙프라방은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도시입니다.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된 게 도로 사정인데, 비엔티안에서 방비행 올 때 좀 시골의 정취를 느끼겠다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을 했는데, 국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구덩이가 막 사방에, 도로에 온통 구덩이 천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다시 타고 왔거든요. 근데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까지는 국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챗GPT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포장 도로가. 그런데 시작부터 안 괜찮았고 챗GPT가 거짓말을 또 한 거죠. 도로 전체가 구덩이고 뭐 하여튼 말도 못해요. 제가 본 도로 중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도 핸들을 돌리고 뭐. 그래서 안 되겠다, 루앙프라방 가지 말자. 가다가 차가 박살이 나든 우리가 골병이 들든 둘 중 하나다. 그래서 가지 말고 라오스 여행은 여기서 끝내고 치앙라이로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라오스 여행을 루앙프라방 가는 1시간 만에 끝내고 거기서부터 치앙라이로 옮겼어요. 목적지를 바꿔서. 근데 치앙라이까지 10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5시간이 라오스 길인데 개떡 같은 도로겠죠. 되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도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별일 없이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들어오는 순간 낙원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도로가 소중한지 요번에 알았습니다. 10시간 운전해서 밤늦게 치앙라이 도착을 해서 지인분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그러고 이제 그분 집에서 하루를 잡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스케줄이 없다 보니 토리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별을 고하고 파타야 돌아오는데 이 또한 한 1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잠든 사이에 꽝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차가 비실비실해요. 알고 봤더니 도로에 돌덩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돌덩이가 차 밑창을 박살을 내놨던 거죠. 내려서 보니까 트랜스미션이 깨져가지고 도저히 주행은 불가하고, 그래서 보험사 연락을 해서 어째저째 겨우겨우 처리를 했고, 차 고치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대형 사고죠. 겉은 멀쩡한데 차 밑에가 아주 박살이 났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죠. 대신 이틀 정도 늦어져서 겨우 파타야 도착을 했죠. 그렇게 막판에 흐지부지 여행이 끝났습니다. 라오스 여행이. 사실 라오스가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터키나 저기 중앙아시아 쪽을 가기로 했는데 초장부터 미리 개념 없이 가버리면 고생할까봐 사전에 훈련을 좀 하고 가자. 그래서 얼떨결에 간 게 라오스고, 챗 GPT 쳐보니까 라오스 자동차 여행에 문제가 없다 해서 갔다가 차 몰고 간 거를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후회했어요. 챗 GPT가 거짓말을 친 거였죠. 어쨌든 여행을 그렇게 흐지부지 끝냈는데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에 맞게 껄떡거리죠. 제가 캠핑 장비를 샀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 왜 샀을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어디다 캠핑을 하려고 그걸 샀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마음만 붕 떠가지고 이거 사야 되겠다 현실감 없이. 여행을 가보니까 호텔을 찾지 야영 장소 찾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밥도
뭐 돈 10,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재료를 사가지고 코펠에다가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나 캠핑이지 지금은 우리 나이 때 여행은 편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 골고 마음이 힘들면 여행 온 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캠핑을 안 했지만 차 몰고 간 것 때문에. 여행 편하게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태워다 주고 누가 먹여주고 그런 여행을 가야지 혼자서 알아보고 뭐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파타야는 정말 내가 살기 좋은 도시구나. 그 인프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면 시골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시골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여기 파타야는 백화점도 번듯한 백화점이 2개 있고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해변가, 휴양 장소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 비안티안 가서 너무 좀 도시가 발달이 덜 된 것 같아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못 믿겠고 믿을 구석이 없었어요. 요번에 제가 파타야에 병원을 갔거든요. 처음으로 종합병원. 16만 원 들었습니다. 피 검사하고 또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눈 검사하고 그랬는데 16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시스템이 꽤나 잘 돼 있어 가지고 저한테 몇 번 가라. 몇 번 가서 진료 받으니까 몇 번 가라. 거기 몇 번 가니까 주사 놔주고 또 몇 번 가라. 이렇게 계속 알려줘요.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약 처방전 받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러고 나오게끔. 그러니까 기다림이나 이런 건 약간 있었는데 되게 편리했습니다. 어쨌든 급할 때는 병원을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휴양할 수 있고 유흥도 원 없이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 중에 핵심은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2번째 도시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데 일과 시간이 있고 일과 외 시간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하니까 남들 출근할 시간에 일어나서 빈둥거려도 도태되는 느낌 들고 뭘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여기 파타야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같이 노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 사람보다 더 재밌게 놀아야지. 그러다가 가끔 일이 생기면 커피숍 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다 노는데 혼자 일을 하니까 혼자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적, 심적 안정감이나 이런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은 거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은퇴자한테 파타야는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행을 다녀와서 일상으로 지금 복귀를 했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토리가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와서 이틀 정도 지났는데 토리가 거의 죽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그 인공호흡식으로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한 30분 후에 깨어났어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제가 봤을 때 토리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리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터져버린 토리의 응급 상황. 그리고 그건 결국 크리스 마음속에 또 한 번 변화라는 놈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어버렸다. 잔잔하게 흘러가던 태국 생활. 스멀스멀 다가온 몇 가지 변화들을 나름 신중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며 받아들이려 했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초전압살. 이젠 계획이란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쯤 되면 이 현실은 분명 크리스한테만 버그가 걸린 게 확실하다. 그래서 크리스는 결심했다. 그래? 그럼 리셋이 답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자. 바다가 보이던 콘도에서 아침이면 토리와의 배변 산책 그리고 운동을 하고 커피 한 잔과 좋아라 하는 취미 활동으로 하루가 순하게 흘러가던 그 단순함 속으로 그래. 여기 무반은 접고 다시 바닷가 콘도로 이사간다.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 만들기에 다시 집중하는 거다. 그렇게 맘먹은 크리스는 지금 빛의 속도로 그 결심을 실행 중이고 상당 부분 완료하였다. 최근엔 AI에 한창 빠져 있다가 도무지 감정도 맥락도 없이 쏟아지는 AI 영상들에 점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를 대신할 캐릭터를 만들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어떨까? 라며 그 캐릭터와 함께하는 콘텐츠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지금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였고 무려 파타야 전역을 돌아다니며 토리와 함께 살 바다가 보이는 콘도까지도 찾아내 계약을 완료하였다. 항상 뭔가 큰 변화가 생길 때면 고민 후 시간을 들여 받아들인 후에 실행에 옮기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그 변화는 예상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크리스를 엉뚱한 현실로 데려갔다. 근데 그게 또 묘하게 잘 풀린다면 어쩌면 크리스에겐 수호천사 비슷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결국 항상 조금 더 나은 자리로 안착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크리스는 자기 운명을 믿는 편이다. 가끔 뻘짓을 해도 결국 제자리로 데려다주는 그 신비한 루트 말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